서울시립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시립대의 시험 시간은 모두 2시간입니다. 올해에는 영어 지문이 제외가 되는 만큼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이며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끝 이런 짓 하지 않습니까? 반값돼야 진심 가고 싶습니다. 진심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필기구는 흑색 또는 청색 펜을 사용해서 작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볼펜을 사용하라는 뜻이고 연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볼펜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고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만 감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주어진 분량에 가장 근접하도록 조금씩 넘치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답안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시립대는 모두 3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올해에는 영어 지문이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 지문도 출제되지 않고 도표는 매년 2번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를 해왔습니다. 서술 방향은 1번 문제에서 독해, 그리고 2번 문제에서 도표, 그리고 3번 문제에서 독해를 적용해서 창의적 서술을 하는 그러한 종합서술을 묻고 있습니다. 시립대의 제시문 구성은 대립논지를 담고 있는 서로 다른 제시문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6개가 출제가 되었는데 영어 지문이 포함되면서 4개로 줄었다가 올 모의고사에서도 4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의 제시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것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같은 논지 2개씩 이렇게 출제를 한 뒤 중심 지문 하나를 잡고 이것을 요약한 뒤 한 250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것과 대립된 논지의 제시문을 모두 찾아서 서술하면서 그 차이점을 밝혀라. 이것이 1번에서 흔히 시립대에서 출제해온 방향입니다. 그 전에 영어 지문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출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지문 중 하나를 영어 제시문으로 출제를 한 뒤 이것과 다른 제시문 하나, 즉 다가 되겠죠. 이것을 비교해서 서술하라 이러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기 이전에는 6개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3대3으로 분류하라 이러한 식의 제시문 구성을 선보였었고 그리고 별도의 도표 지문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대 도표의 경우 문제 1번 그리고 3번과의 연관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안을 작성할 때 1번과 3번을 동시에 계율을 짜면서 작성을 하고 남은 시간을 도표를 별도의 문제로 취급해서 푸는 것도 한 가지 답안의 전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시립대 문제의 기출 경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립대는 2011학년도 수시까지는 영어 지문을 출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6개 제시문을 출제를 하고 여기에 도표 지문 이러한 식의 출제 방식을 통해서 6개 지문을 대립된 논점으로 3대3으로 분류한 뒤 도표를 해석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종합서술에 견해를 하는 그런 문제 패턴을 선보였었습니다. 간단하게 2011년 문제만 살펴보게 된다면 대중의 양면성을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대중은 똑똑한가 멍청한가 집단지성을 이룰 수 있는가 무분별한 광기의 소유자인가 이러한 큰 주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 1번에서는 여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제시문을 모두 골라서 따라서 가부터 바까지 사이에서 3개를 선택해서 논거를 요약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항 2번에서는 도표의 문제지만 역시 전체적인 논지와 큰 관련성은 없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 문항 3번에서는 여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대중은 똑똑하고 합리적인 집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고 난 뒤 자신과 동일한 입장의 논리는 옹호를 하고 반대편 논거들은 비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라는 종합서술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영어 지문이 출제되기 이전의 문제 패턴이었고 2012학년도 모의부터 영어 지문을 출제를 하고 2012학년도 실제 시험에서도 역시 영어 문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때 제시문이 4개로 축소가 되었고 문제 1번의 패턴이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때는 문항 1번에서 나의 내용을 400자로 요약하라. 이것이 바로 영어 지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요약한 뒤
견해나 관점이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 택이라라. 따라서 나의 지문을 플러스라고 친다면 나머지 지문 중에 플러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두 개 있는 이러한 대립 구도를 통해서 논지를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의 내용, 즉 영어 지문을 요약해서 전개할 때 영어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먼저 주제문을 도출해서 명확히 주제를 밝히고 난 뒤 이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구성을 재배치해서 영어 본문을 해석하라 이런 주문을 드렸었고, 나머지 택일에서 비교를 할 경우 왜 동일한 입장인지를 명확히 먼저 제시를 해준 뒤 그러한 동일한 입장 가운데에서도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덧붙이는 방식의 서술을 1번에서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역시 도표 문제를 출제를 했고 도표를 분석한 뒤 원인을 진단해서 이러한 한계를 서술하는 그러한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3분의 1씩 균등 배분해서 서술해 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3번에서는 제시문을 모두 활용해서 주어진 주장을 옹호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입장의 제시문은 논거로 활용하고 반대 입장의 제시문은 반드시 비판을 하면서 이 제시문들을 모두 활용해서 서술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이 영어 지문이 출제되었을 때의 시립 때의 주된 서술 방식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영어 지문이 출제되었던 시립대 2012학년도 시형 문제에서는 문제 1번에서 나의 내용을, 이것이 영어 지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뒤 견해너 관점이 나와 다른 것을 가다라 중에서 택일해서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하나가 플러스라면 여기에 플러스 두 개가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하나가 있는 그러한 제시문 배치를 통해서 이 마이너스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드물게 3대 1의 그러한 지문 배치를 보인 문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역시 도표의 분석과 이유에 대한 설명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는 200, 200 이러한 정도의 불량한 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문항 3번에서는 중심 내용을 모두 활용해서 옹호하라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자신과 동일한 입장은 논거로 활용하면서 반대 입장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논리 전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3학년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립대 문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2013학년도 모의고사에서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영어 지문이 재화가 되었고, 문제 1번에서는 가의 내용을 250자 내로 요약하라. 따라서 영어 지문이 아닌 만큼 한글 지문으로 250자만 요약하라. 따라서 자수가 150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이때 요약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주제를 첫 문장에 그리고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서술하라. 이것은 개별적인 논지 설명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견해너 관점이 가와 다른 것을 나와 라 중에서 모두 찾아라.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의 내용이 플러스라면 다른 것 마이너스 두 개가 이 중에 포함되어 있고 역시 플러스도 하나 있다. 2대2 배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 문제 1번의 선지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심 지문을 요약한 뒤 다른 논지를 찾아라. 그리고 4개의 제시문이 출제됐다. 그러면 2대2 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심 지문의 첫 문장을 개념화시킨 주제를 서술한 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2개의 제시문을 찾아서 요약하면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뒤에 덧붙이거라. 이것이 문제 1번에 대한 서술 방식이 될 것입니다.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의 구성을 보게 된다면 먼저 가의 내용을 요약한 뒤 그리고 가와 다른 제시문으로서 다는 어떻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와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역시 라의 주장을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서술한 뒤 이것이 가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서 600자를 작성하시라. 이렇게 제가 개별 논지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를 역시 출제를 했고 변화의 양상, 도표의 현상을 설명하고 원인을 진단한 뒤 개선 방안을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남자 교사의 할당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정한 뒤 상대 제시문을 비판하고 자신의 논거를 활용하면서 견해를 전개하는 천자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학년도 모의고사 문제를 토대로 시립대 문제를 예측해 보았을 때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었던 2012학년도와 달리 문제 1번은 변형이 될 것이다. 이때 2대2의 원칙이 될 것이고 한 개의 중심 지문을 요약한 뒤 나머지 대립적 지문 2개를 찾아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1번을 서술하라. 그리고 2번 도표의 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문제 3번의 종합서술도 역시 시립대가 유지했던 그동안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립대 문제의 지시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경에 있는 사과는 절반입니다. 시립대 등록금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문제 1번은 제시문 독해를 묻는 문제 600자가 출제가 될 것이고 영어 지문이 출제되던 시절에는 영어 지문을 400자로 요약해서 유사논지나 대립논지 하나를 선택해서 비교하는 그러한 600자가 출제되었고 이제 2013학년도에서는 중심 논지를 한글 지문을 250자로 요약한 뒤 대립 논지모를 2개를 선택해서 그 차이점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 2번에서의 도표는 도표의 현상을 서술한 뒤 그것의 원인까지 서술하는 데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원인을 진단한 뒤 대책을 서술하는 경우까지 출제가 되고 있고 이때 도표의 경우 현상적인 서술에서 의미를 분석하는 이러한 2단 구성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에 있어서는 종합서술의 천자가 출제되는데 제시문에서 한 가지 주장을 이미 제시를 한 뒤 옹호하는 논리를 전개하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립 논점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비판과 활용의 논리를 전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2013학년도에는 바로 두 번째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제시문을 모두 포함시켜서 자신과 동일한 입장의 제시문 2개는 지지 논거로 활용을 하시고 반대 입장의 제시문 2개는 구체적인 반박을 통해서 본론을 구성한다. 그리고 도입부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그러한 도입을 해서 제시문을 선택해서 활용하거나 비판하는 논리 전개 이후에 마지막으로 짧은 예시를 활용해서 매듭 서술하는 것이 시립대에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 제시문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을 짧게 예시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보다 강화하는 그러한 매듭을 통해서 글의 풍부성과 선명성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자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이 예시가 반드시 주제와 적합한 관계여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문에서 없었던 자신의 창의적인 예시를 들어줄 것 그리고 길고 장황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주고 예시 내용 자체를 지나치게 중언부언하지 말 것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대 도표의 경우 그렇게 도표의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청원학원 논술 수업자료 31번이 도표의 분석과 활용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전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시면서 도표의 설명에 대한 인강을 들으시면 도표에 대한 이해력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표 수업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요청을 하시길 바라고 캠퍼스가 아름답다고 알려진 시립대 도서관입니다. 시험 잘 보셔서 반드시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